자, 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가 한국의 유튜브에다가 대고 강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럼프가 아니다. 기존의 트럼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면서 트럼프를 아주 지독하게 숭배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3만 명쯤 보고 댓글이 한 600개쯤 있더만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유학 가고 공부 많이 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하겠지만은 물론 부모도 뒷받침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저렇게 트럼프를 갖다가 숭배한다고 말을 하고 그걸 보고 역시 배운 분은 다르다, 참 위대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또 젊은 애들을 보면서 지식과 양심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한국의 언론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 어제 트럼프가 윤 대통령하고 서로 통화했을 때 조선 산업에 한국이 좀 진출해달라, 그렇게 통화했대요. 자, 통화하는 것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통화하는 순서는 국력의 순서로 비례합니다. 일본하고 벌써 했을 거고,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벌써 했을 거고,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쯤 했을 겁니다. 그건 원래 기본이에요. 12분간 통화했다? 12분간 통화했으면 각각 양쪽이 6분간 했을 거고, 그 속에는 통역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안부 인사 나눈 거고, 트럼프 저자가 과거에 문재인 때 미국의 무슨 코로나 때 코로나 장비가 부족하니까 좀 달라 했다고. 그래가 문재인이 총선하기 하루 전날 실어 보냈죠. 딱 한 번 갔습니다. 진짜 코로나 장비가 부족했으면 매일 미국으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겼음에도 외교부가 그것은 사적 채널 등을 통한 개인적 비밀이 있고 국가의 이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결국 공개 안 했죠. 자, 그게 공개되면 뭔가 이 야로 거래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재인과 트럼프 사이, 그래서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제 그렇게 말을 던진 거는요, 자기가 무슨 한국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통화를 했을 때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정권이 또 홍보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구멍을 파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요, 미국의 군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건조하려면요,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설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하나 차려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조선산업이 기술이 뒤떨어졌다 그러죠. 한국이 가서 아주 싼 가격으로 빨리 미국의 군함 등을 만들어준다. 겉으로 보면 방산에 진출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엄청난 중공업 인프라를 이렇게 짓는다. 자,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신자유주의 속에 소멸해 가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배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 MRO를 한국 기업이 하고 싶은데 아직 미국이 안 해주고 있죠. 그거는 또 다른 함정을 파가지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큰 조선소를 지으면 나중에 어쨌든지 트럼프가 그걸 미국 걸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함정에 들어가도 안 되고요. 지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 하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트럼프가 북한을 만난다 할 때 우리가 자유용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오세훈이 오래간만에 옳은 이야기 한번 했대요. 한국이 스스로 지금 자강해야 될 때다. 외교 안보 미국에만 의탁하지 못한다. 저는 오세훈이가 옛날에 잘못된 말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적어도 톤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텃밭들이나 지금 얄팍하게 배웠다는 것들이 트럼프가 말은 세게 해도 실제로 대통령 취임하면 관세를 20% 올리지 못하고 10%만 올릴 거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회담한다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면 트럼프 관심이 김정은이한테 없을 것이다. 또 설사 김정은이를 만난다 해도 한국하고 상의해서 하게 될 거고 주변에 의해서 지금 제동이 걸릴 거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2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트럼프는 안 바뀌고 더 마이웨이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강해질 거다, 지 스타일이. 제1차 대통령 재임기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변의 시스템이 그렇게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백악관 비서실장도 NSC 보좌관도 다 말렸어요.
그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그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밑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놓은 사람들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회고록을 내서 트럼프가 그때 어찌했는지를 다 정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기에서 트럼프는요, 1기하고는 다릅니다. 상원도 지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상하원을 다 지배합니다. 국회에서 완벽한 다수당이 되었어요. 하원이 남아있지만 뻔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지배하고, 자, 사법부, 미국의 대법원에 연방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지배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1기 때처럼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에 뿌리 깊은 사람들은 발도 못 디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정권의 첫 비서실장이 발표됐어요. 백악관에. 자,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고 현재 제대로 된 경력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선거가 있을 때 캠프에서 주로 뒤에서 이렇게 캠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 그래서 마쿠에서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자, 그 여자가 백악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여자가 비서실장이 된 것도 처음이고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을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알고 있던 한국 사람도 거의 없을 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사람이 주요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적도 없고 맨날 보좌관, 자문역, 캠프에 따까리 이런 것만 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백악관 비서실장이 정말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예스맨 그야말로 내 따까리를 비서실장 앉혀놓겠다.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입각할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 뭐 국가경제효율화위원회에 들어간다. 효율화위원장을 한다는 한마디로 규제완화위원장. 아마 그걸 하든지 장관급 이상은 될 겁니다. 효율화위원회도 결국 장관급일 겁니다. 자, 머스크가 한다고 그러죠. 돈 주고 샀죠. 이건 제가 따로 사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를 제일 많이 빨아대던 과거 독일 대사라는 사람이 있죠. 트럼프가 할 때 유럽에 대고 맨날 돈 내놔라 미군 뺀다고 공갈치던 자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그레넬이 지금 국무장관 또는 NSC 보좌관이 될 거다. 또 NSC 보좌관 했던 트럼프 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요. 그런데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 밑에 비를 맞춰주던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자가 또 NSC 보좌관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했다가 트럼프 밀어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뭐 보건부 장관을 한다 이야기도 있어요. 이 자도 지금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없는 자죠. 자, 부통령 J.D. 벤슨은 트럼프를 빨다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이 자는 입지전적으로 됐을지 몰라도 과거의 자기를 잊은 자인데 이 자는 그냥 한때 트럼프를 히틀러처럼 말했다가 이제 트럼프를 숭배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트럼프 빠돌이가 됐습니다. 또 트럼프 장남 차남이 한 자리씩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미국의 이 기업 CEO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자가 인수위 의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무가 장관에는 투자 전문가 캐피탈 대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각종 재무 금융 분야에서 한 자리를 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때 국무장관을 하면서 CIA 국장을 하면서 유일하게 달라들지 않고 트럼프 말을 잘 듣고 나와서 회국도 쓰지 않은 폼페이오 지금 한 자리 할 거라고 설치고 있는데 국무장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앞잡이로 외국의 통상 압박을 넣었던 로버트 하트라이저가 상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만 트럼프한테 딱 엎드린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옛날처럼 미국 사회에서 인격이나 양심에 존경을 받고 또 훌륭한 경력을 거치면서 추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비중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부 송금도 없는 한마디로 약체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지배하고 이제 송금도 없는 자들, 예스맨들이 트럼프 밑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제 또다시 대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2번을 했기 때문에 더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선을 신경 안 쓰고 진짜 지 맘대로 할 겁니다. 상권을 정하겠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예스맨들만 임명할 겁니다. 자, 혹자들은 트럼프가 뭐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말만 그랬지 실제로 그리 못할 거라는데, 이제 미국에서 입법권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론되는 게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가 자기가 시켜서 백악관으로 행진했다가 문제가 된 사람 한 1,500명 정도를 사면해 줄 거다. 16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사면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가 어제 트럼프에 대해서 푸틴이 환영한다고 했죠. 자, 푸틴과 트럼프의 상상 이상의 관계, 이걸 누가 제동 걸 사람도 미국에 이제 없습니다. 3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당장 우크라이나는 지금 죽을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마가에 의해서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기득권 빅테크 기업들과 붙어먹어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왕이 된 듯한 그의 행동은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시즘 국가로 전락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에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그냥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행동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순진한 착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국은요, 안보나 경제에서 미리 달라붙어서 딸랑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뭐 대통령이 자기가 아는 트럼프 측근들을 뭐 해견에서 언급도 한 모양인데, 자기가 아는 측근들을 거론도 한 모양인데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측근들이 트럼프한테 한국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부분만 하고 지금 안보도 경제든 미국에서 요구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지 트럼프 정권에 흘러가는 추세를 유심히 관찰하고 어려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 더불어서 말이 그렇지 미국이 잘 살게 되고 미국의 좌파 민주당을 척결하고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가게 될 거라는 이 텃밭들을 저는 다 정신병원에 갈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끝을 보려고 할 겁니다.